어, 네, 다음은 우리 오인택 선생님, 석구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교육과정의 운영과 또 교육과정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뭐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참여를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석고초등학교 교사 우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손잡고 더불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손잡고와 더불어가 비읍을 공유하면서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육 공동체라고 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통칭합니다. 늘 이 세 주체들이 같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문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 명의 열 걸음보다는 10명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다는 그러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도 학부모님들과 제가 손잡고 더불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교육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을 함께 묶어 1학년 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 수업 방법, 평가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군에서 교과활동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가 있습니다. 교과는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국어 능력을 습득합니다. 수학교과는 100가지의 수, 덧셈과 뺄셈, 기본도형, 규칙, 알아내기, 시계보기 등과 같은 생활 수학을 공부합니다. 통합교과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8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을 중심으로 4개의 교과서로 제시가 됩니다. 그 교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교과서 안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각 교과 통합 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서로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국어 가, 국어 나, 국어 활동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제시가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수학 익힘 교과서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통합교과라고 하는 저희 잘 알고 있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교과 내용이 포함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4계절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영역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1,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은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의 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영역으로 구성되어서 1,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된 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장 배려 학년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안내드렸는데요. 생존 배려 학년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적응을 돕기 위해서 관계 형성, 놀이 활동, 기초학습 등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학습자가 참된 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 그리고 학년 학생들의 특성, 더불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마을의 교육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급, 학년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공동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설문이라든지 또는 학생 자치의 의견, 또 교육 간담회, 또 교육 공동체 토론회 등이 운영되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배우 역량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수업 방식이 아닌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지향하는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 학생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배움, 함께하는 성장과 또 협력적 배움을 총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더불어 교사의 성장을 통해서 해당 교실과 학교의 교육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할 7가지의 중점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적 행동 역량입니다. 긍정적 자아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능동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역량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성찰 역량입니다. 신념이나 행동, 현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평가하는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하거나 활용하여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창출하는 역량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소양 역량으로 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적 예술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해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으로 다양한 텍스트와 상징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여섯 번째는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학습이나 삶에서 발견한 문제를 협력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민주시민 역량입니다. 민주시민 역량은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또 공공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배움 중심 수업이 있다면 학생 배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장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평가입니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성장 중심 평가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는 교사별 평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사별 평가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학년 평가 계획을 해당 학년 담임선생님 대비 협의하여 구성을 합니다.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에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되고 교사평가가 실시됩니다. 교사평가 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표의 형태로 가정에 안내가 됩니다. 이렇게 교사별 평가의 유형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 구술, 토의토론, 실기, 실험 실습 등 보이는 방법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초등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 학년, 학부모 다 모임입니다. 학급 단위나 또는 학년 단위로 학부모가 참여하여 동학년 선생님들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 또 학부모 교육활동 안내 및 참여 협조, 학생 생활교육 안내 등을 내용을 포함하며 진행이 됩니다. 학년 말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는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실시되며 학교에서 운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 설문 결과는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 자체 평가도 있는데요. 학교 자체 평가는 학교별로 선정한 학교별 1년 동안 운영한 모습을 되돌아보는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수업이라든지 또는 평가, 교육 인프라, 교육 공동체의 참여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교 교육 활동과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 조사가 있습니다. 학교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교육 공동체의 민주성 또는 민주시민 교육과정 학교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도 있는데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및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부모 의견 수렴과 학업 성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명의 학부모님을 위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도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서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비전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도 있는데 학년별로 진행되는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 토론회가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서 학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탐색해보는 참여와 수기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토론회입니다. 학교 비전, 학교 교육 공동체들이 생활 협약,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을 선정하는 등 학교 교육 활동 주요 상황을 결정하는 협의 방식에 있어서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토론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가 교육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첫날 저는 저희 반 친구들에게 색연필 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줍니다. 색연필은 다양한 색이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의 색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 학교 학부모님들 또 여러 학교의 선생님도 계신데요. 이렇게 그 해당 학교의 학생들 또 학부모, 교직원분들이 다양성을 존중되는 그런 조화로운 학교로 가꾸어 나가길 희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긍정의 힘으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참여에 대해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색연필의 색 다양성 이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요.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아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이런 뭐랄까 문화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학교에서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또 반영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기 초에 학교에서 여러 위원회를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잘 홍보하고 또 학부모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또 학부모님들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회도 있고 또 학기 초에는 교육과정 설명회나 또 발표회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명회나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중순경에 운영이 되고 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 초 정도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설명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학부모 총회도 같이 이루어지고 또 그날 학부모님들한테 안내에 대해 여러 가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연수 자료들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어, 부모님들 시간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 해당 학교의 연간 교육 활동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요즘은 학교 비전이라는 것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학교 비전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데 그 학교 비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 1년 한 해살이 이야기들이 이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많이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더라도 이렇게 그 관련된 연수 자료라든지 안내 자료들을 보통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우리 학교가 1년 동안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교육과정 설명회가 네. 그러니까 설명회 때
우리 학교에는 이런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학급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되어 있나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이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됐던 교육과정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지적인 측면 또는 정의적인 측면 또는 뭐 어떤 심동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학교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는데 그거 관련된 교육 과정 운영된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술형으로 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지고 계신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들 또는 개선되길 바라는 점들 또는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내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그러네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3월에 이제 시작하는데 3월에 설명회 해가지고 그때 또 반영하기는 매우 네, 어려울 것 네, 같네요. 저는 네, 매우 안타까웠던 게 교육과정 설명회를 그 학급 왜 수업 공개할 때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수업 공개한 거를 보고 나서 이제 설명회 할 때는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이제 참여하신 우리 48분의 학부모님께서는 수업 공개도 보시고 나서 또 설명회도 함께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연말에 그런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설문조사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여기 이제 운정 교화 같은 경우에는 또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의 그런 이제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좀 학교 교육 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중등과 초등을 봤을 때 초등에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네, 네, 수업에 대한 학급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인 것 같아요. 학급에서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사례라든가 네, 네, 교육과정 재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으면서 5학년, 6학년 같이 이렇게 고학년은 좀 많이 맡아서 담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6학년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이 동학 이게 혼자 하려면은 힘들거든요.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해당 학년의 선생님들과 마음을 어느 정도 맞추어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전 교과 하면은 12개의 교과가 있는데 이거를 혼자 여기 있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과정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걸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동학년에 같이 계신 선생님들과 협력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 비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공동체가 우리 학교에서 바라는 교육의 상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학년의 이야기들을 학년 비전으로 수립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년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 과정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해봤던 거 잠깐 사례를 안내드리면 좀 6학년을 하면서 월별로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과서에는 예를 들어서 1, 2, 3, 4단원이 있으면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공부할 핵심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 순서에 맞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 4월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학년에서 교육 계획을 했다면 국어책이나 또는 사회책에서 1단원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3단원이나 4단원에 우리 민주시민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순서를 바꿔서 앞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3, 4월에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사회과 교과를 좀 중심으로 재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이라든지 국어, 사회 요 교과가 중심이 돼서 3월에 있었던 3.1절 이야기들, 또 4월에는 여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주의 4.3 항쟁이라든지 또는 또 4.16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4월 19일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6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를 공부하면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학교 교실에서 공부한 내용을 현장 학습으로 이어서 현장 학습을 가는 데 있어서도 또 3.1절과 관련된 영화를 현장 학습 장소에 가서 보고, 또 3.1절과 관련된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직접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각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또 아이들이 궁금하거나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또 기록해 오고, 또 다녀온 후에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 나름대로의 결과 보고서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미술 활동을 통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운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금누리님께서 네, 제가 어릴 때와는 너무 달라졌군요. 교육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꼬맹이도 학교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활동하며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에서는 동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의 과목이나 몇 가지 과목을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재편하는 과정, 그래서 스토리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으로 재편하는 것을 교육 과정 재구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어,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네, 둘째가요. 네네. 정말 어떤 과정들을 함께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음, 다음은 그 교사의 수업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말에 이제 수업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업 운영과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또 학부모의 참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이 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아까 강용호 선생님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 키워가기 위해서, 잘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평가와 이런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지 좀 간단하게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학교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학교의 비전을 알고 계시면 좀 교육 과정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비전에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이 완성이 되고 계획이 되고, 또 그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해당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이 수립이 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1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 활동들의 모습이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것은 그 학교 비전에서 나온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활동, 그리고 또 그 해당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는 우리 친구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줘야 될 역량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역량과 뭐 자주적 행동 역량이야라고 설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중심에 두고 관심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또 학급 학년 다모임이라든지 또는 학년 말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교육공동체 토론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 또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또 그게 좋은 교육과정 개선에 나가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면서 또 학교에다가 교육 과정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3월 셋째 주 정도 되면은 아마 학부모 총회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 2년 동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못 모이고 줌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 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 회가 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들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참여하셔서 특색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도 전달해 주시고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학교의 비전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평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질의응답줄 중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 그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이걸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업하는 데서 가장 큰 차이는 좀 저도 좀 아쉬운 점인데 아이들 이렇게 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을 봤었을 때 이 친구가 어떠한 감정인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곤란한지 또는 즐거운지 또는 어려운 표정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물론 저도 교사 입장에서 힘든 점이겠지만 학생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바라보는 저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가려져 있고 저의 표정을 보지 못하고 또 친구들은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마스크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또 학생들 책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개인 칸막이로 또 이렇게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개별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짝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모둠 활동이라든지 또는 학급 전체가 이렇게 좀 더 좀 적극적이거나 또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할 수 없는 거. 예, 이게 거의 뭐 2020년부터 21년 작년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러면서 또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공부에 있어서도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에서 보다는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어떤 분명히 예, 그런 것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학습 결손 부분도 존재해서 또 그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온 모습을 또 학교 왔었을 때 봤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도 강영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두드림 학교라든지 또 요즘 뭐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도 운영되고 있고 또 학교 밖에서는 경기 학습 종합 클리닝 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지원받기 힘든 친구들 학교 밖에서의 도움을 또 연계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적인 면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위축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요즘은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또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안 계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상담 선생님들도 그렇게 심리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코로나 전과 후에 학교 상황은 좀 많이 다른 네, 수는 진짜 있지만 고생 네, 많으셨네요. 네, 좀 이렇게 진짜 정상적인 지금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든 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 표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표적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 같고, 또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이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걸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수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또 함께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학교와 또 가정이 밀접한 관계를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수평기님께서 네, 두 분 선생님 첫 입학하는데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채팅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네, 원격 수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이런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